한파가 찾아온 제주에는 한라산에 종일 폭설이 쏟아졌고 해안에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항공기 300여 편이 결항됐고 배편도 대부분 끊기면서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힘겹게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다시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새벽부터 제주공항에 강풍과 급병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출도착이 예정됐던 413편 가운데 70%가 넘는 3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에 항공사 창구마다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공항 대합실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 알바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항이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일정들이 다 캔슬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주말과 휴일이 끼면서 항공권 구하기가 더 어려워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막막한 상황. 항공권을 언제 구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또 이게 언제 월요일에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제주와 완도 등을 오가는 4개 항로 5척의 뱃길이 끊겼습니다. 닷새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한라산 탐방로가 모두 통제됐고 강풍 경보 속에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늦은 오후까지 강풍과 대설, 풍랑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제주 기점 하늘길과 뱃길은 주말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대설과 강풍, 풍랑특보에 따른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많은 눈과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차량 이용 시 월동 장비를 갖추고 축사와 비닐하우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또 강풍에 현수막과 간판이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한파에 따른 저체온증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전열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와 칭다오를 오가는 중국 화물선의 취향이 불투명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신탐라 해상왕국을 열겠다며 추진했던 일인데 취향 허가도 받지 못하면서 누구의 책임인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중국 칭다오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산둥 항구그룹과 항로 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고대 탐라 왕국이 해상 교류를 했던 것처럼 제주와 칭다오에 신규 항로를 만들어 신탐라 해상 왕국을 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한 중국 사찰 법화원도 방문해 문화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탐라인들이 우리 선조께서 이곳 법화원을 찾아 힘든 과정을 치유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화물선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와 칭다오 항로에 취항하겠다며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화물선이 1년에 52차례 다니면 연간 최대 75억 원, 3년간 최대 225억 원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협정을 맺겠다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규 항로가 다른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해수부의 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수부의 의견을 보니까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제주도의 입장은 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도 괜찮다는 입장 차이가 또 있어요. 근데 영향평가가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화물선 취항은 무기한 연기됐고 제주항에 대형 크레인 임대 비용만 제주도가 매달 1억 원씩 물게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화물선 취항이 불투명해진 것은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갑자기 그 시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와 협의는 했지만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다며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화물선이 취항하면 중국산 생필품을 수입하고 제주산 용화매수를 수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이 예상보다 적으면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어제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주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제주도는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을 2회 접종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24시간 동안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단체 여행객들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관광혁신 비상대책회의에서 올해부터 수학여행단에 최대 70만 원까지 안전요원 고용비를 지원하고 동창회와 동문회, 동호회 여행에도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숙박비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국민 여행 지원금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하고 제주항공 사고 여파로 줄어든 국내선 항공편 증편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합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51.1로 지난달보다 2.2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2월에 56.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은 54.2로 지난달보다 15.8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50으로 1.4포인트 상승했는데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폭설과 한파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눈은 일요일까지 더 내리겠는데요. 해안 지역에도 눈비가 가끔 내리겠고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cm, 중산간 지역에도 많게는 1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제주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3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체감상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0도, 남부 지역 영하 1도, 동부 지역 영하 2도 보이겠고 산지 성판악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3도, 남부 지역 6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제주도 대부분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5m 내외로 강하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강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라산 설경을 보려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이 1,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46일 동안 1,100도로 일대에서 차량 1,487대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0대가 넘는 꼴인데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천백도로 일대는 주정차 즉시 단속 구간으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지사 정무비서관의 제주항공 채용 청탁 의혹이 주의 조치로 해소될 사안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지사의 안일한 인식이 이런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이고 분명히 위법한 사항이지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자체 감사도 못하고 있다며 오영훈 지사의 무책임한 조치는 제주도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공공도서관 좌석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공개한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지역 공공도서관의 총 좌석 수는 5,900여 석으로 1년 전보다 16.8% 감소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문을 여는 시간은 75.1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자료 구입비 증가율도 5.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에서 자연 임신으로 새 쌍둥이가 태어나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일란성 새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20대인 임현준, 박민지 씨 부부로 새 딸의 이름을 고운 우리 나라로 지었습니다. 새 쌍둥이 자연 임신은 10,000명에 1명꼴로 발생하는데 저출생 시대 새 쌍둥이를 출산한 임 씨 부부에게는 제주도와 정부의 각종 지원금으로 1억 원 이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도가 올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000대와 화물차 1,500대로 올해 연간 보급 목표는 모두 6천여 대입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화물차는 50만 원 감액됐지만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승용차는 400만 원, 화물차는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보조금 항목을 확대해 신생아 출산 가정 100만 원, 양방향 충전기 탑재 차량 100만 원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